안녕하세요. 법인사부 잔 미국 법무사 김종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법인 설립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정보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원하는 이 법인을 만약에 C 코퍼레이션이건 LLC건 이렇게 형태를 정했다 그러면 내 법인의 이름을 네임을 뭘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정보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법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법인을 신청하는 뭐 당사자죠. 그 에이전트 이름, 그리고 뭐 법인의 주소, 그 다음에 뭐, 뭐 주식을 어느 정도 발행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법인명을 뭘로 할지에 대한 어, 그 정보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제 법인 이름을 정하는 데 있어서 뭐 특별한 뭐 원칙이나 뭐 이렇게 뭐 룰은 없지만 그래도 어,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는 그 주에 기존에 내가 원하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있다던가 아니면 비슷한 이름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혼동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름이 기존에 있다고 그러면 내가 법인 이름을 신청을 하더라도 그거를 주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기존에 있는 이름들과 여러 가지 그런 어, 똑같은지 혼동이 되는지 그 다음에 법적으로 또 안 되는 그런 제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주에서는 네임 리저베이션이라는 제도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이름을 미리 예약을 하는 겁니다. 어느 일정 정도 돈을 지불하고 내가 이 법인의 이름을 내가 사용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는 좀 이게 이 이름이 기존의 이름들과 상충되거나 주정부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소유하고 예약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는 네임 리저베이션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고 또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돈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네임 리저베이션 하는데 주정부에 내는 비용이 14불이에요. 14불 주고 내가 이름을 그 이름 사용에 대한 권한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보통 이제 90일 정도, 60일에서 90일 정도에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내 리저베이션 한 그 권리는 이제 소멸하고 또 다시 리저브를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법인 이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법인 이름 밑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법인 이름 뒤에 꼭 INC, 잉크라는 주식회사를 상징하는 그 약자라든지 인코퍼레이티드 또는 코퍼레이션, 콥, 뭐 LT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회사를 표현할 수 있는 문구가 뒤에 들어가야지만 주정부에서 그 이름으로 등록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뒤에 꼭 주식회사라는 잉크라는 그런 표현이나 약자를 넣지 않더라도 이제 등록은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뒤에 잉크를 붙이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고 거의 다 이제 뒤에 잉크라든지 코퍼레이션, 콥 이런 식으로 주식회사라는 걸 표현하는 약자를 쓰죠. 왜냐하면은 제3자가 봤을 때 이게 개인 사업자인지 주식회사인지를 이게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보여짐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이게 주식회사구나라는 어떤 믿음도 줄 수 있고 어떤 이제 거래의 상대방으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또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뒤에 이제 그런 약자를 넣는데 그거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한국도 뭐 삼성전자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를 뭐 삼성전자 가로치고 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미국도 원래는 뭐 애플 인코퍼레이티라고 써야 되지만 그거를 INC라고 약자로 잉크라고 부릅니다. INC를 넣거나 아니면은 LTD, 코퍼레이트 또 코퍼레이션 아니면은 콥,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 제일 대표적인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퍼레이션이라고 뒤에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다른 회사들은 약자로 해서 INC, 영어로는 잉크라고 부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애플 잉크, 뭐 구글 잉크, INC가 붙으면 그건 그렇게 발음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제 내가 원하는 이름을 인제 정했잖아요. 정하면은 그거를 보통은 각 주마다 비즈니스 네임 서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이름을 넣어서 클릭을 하면 내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나 동일한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그중에서 인제 확인을 해서 내 이름하고 똑같은 법인이 있다고 그러면 인제 그거는 인제 주정부에서 인제 그 억셉하지는 않고 디나이 해야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이름이라도 이 회사가 1900 뭐 10 년도에 설립이 돼서 1900 뭐 50 년도에 청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액티브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옛날에 이 이름으로 설립이 됐다가 지금은 이 이름으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청산돼서 소멸된 상태라고 그러면 그 이름으로 등록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또 인제 청산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죽은 이름이기 사람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할 똑같이 뭐 생존해서 뭐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이름으로 인해서 혼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게 가능하고,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이 법인이 설립은 했는데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 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보고서를 제출 안 했다든가, 그거는 애뉴얼 리포트 또는 스테이트먼트 오브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주정부에서 서스펜드를 해요. 그 법인의 자격 자체를 자격 정지를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법인은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 자격 정지가 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등록도 또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가능하게 해 주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주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스펜드 자격 정지를 해야지 또 그걸 풀기 위해서 그 어떤 의무를 다할 거고 뭐 세금도 낼 거고 이렇게 강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주정부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인제 그런 거가 있는지를 비즈니스 네임 서치를 통해서 쭉 찾아보면 되는데, 꼭 이름이 똑같다고 해 똑같은 것만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름이 발음이 똑같은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말씀드릴지는 모르겠지만, 뭐 애플인데 APPLE인데 그냥 APLE 뭐 닷컴이라면 발음이 거의 똑같잖아요. 발음이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또 주정부에서 그걸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이름을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캘리포니아에 그 주에 만약에 애플 잉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애플 USA라는 걸로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애플 잉크가 있는데 나는 애플 USA 잉크로 등록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도 접수가 안 돼요. 거절이 돼요. 왜냐하면 이 지오그래픽이라고 해서 지역적인 이름이 뒤에다가 단 경우에는 동일한 회사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플 로스앤젤레스, 이것도 안 되고, 애플 샌프란시스코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애플 아메리카도 안 되고, 이거는 애플 잉크랑 동일한 회사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어 거절이 되고요.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음 그 어떻게 그 착각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 뱅크라든지, 꼭 인제 어 애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애플 인슈런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금융기관처럼 보이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 뱅크나 뭐 이런 것들은 특별히 공공한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꼭 해당 주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자료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 은행이면 은행업의 허가를 받았다라는 그 허가 증명서를 첨부해서
법인 설립할 때 그 이름으로 같이 제출을 해야지만 은행에서 그 뱅크라는 이름을 뒤에 붙일 수 있게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들은 뭐가 있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애플에다가 단지 뒤에다가 뭐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경우도 거의 비슷한 회사라고 생각해 가지고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꼭 그 법인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내 이름은 법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 그런 규제라든지 어 그런 법률적인 제한들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네임 리저베이션이라는 이름 예약을 할 경우에는 그 주정부에서 돈을 받고 이런 것들을 스크린을 미리 체크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 확인을 해서 오케이면은 인제 예약을 해 주는 거니까 좀 더 안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건 될지 어떤 건 안 될지는 대략 알고는 있고 해서 굳이 돈을 들여서 인제 이제 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손님들한테 인 케이스 무슨 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한 두세 개 정도의 이름을 1 순위, 2 순위, 3 순위로 제가 받아서 그거를 제가 확인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의 이름은 어 또 다른 이슈가 뭐가 있냐면은 뭐 EIN 넘버 쪽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내가 원하는 주에는 그 이름이 없어서 등록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등록되는 그 이름은 캘리포니아에서만 유효한 거죠. 캘리포니아 안에서 법인으로서 이름이 등록된 거지 미국 전체를 관할하는 IRS에는 기존에 다른 주에서 또 등록한 똑같은 이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캘리포니아 주라는 곳에서는 등록이 완료가 됐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연방 정부인 IRS에 EIN 넘버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이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의 법인한테 EIN 넘버가 벌써 나간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인제 IRS에다 추가로 증빙서를 제출해서 우리가 몇 월 며칠 캘리포니아에 이걸 등록을 했다. 등록 서류 사본하고 뭐 여러 가지를 제출해서 담당자한테 설득을 하면 담당자가 그걸 확인하고 '아 기존에 있는 거랑 다른 법인이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새로운 번호를 인제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법인의 이름은 한번 정해지면 인제 이게 변경이 불가한 거는 전혀 아닙니다. 법인의 이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법인 등기 사항 중에 가장 많은 변경 사항 중에 변경 등기 사항 중에 하나가 법인의 네임 체인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이름을 처음에는 뭐 애플링크로 했다가 '아 좀 다른 걸로 좀 바꾸고 싶다.' 뭐 애플이 아니라 무슨 바나나 잉크다 이런 걸로 바꾸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인제 법인 네임 체인지인데 이것도 동일한 절차로 됩니다. 새로운 이름도 똑같이 그런 절차를 통해서 확인해서 검증이 되고 승인이 돼야지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름을 제대로 하시면 좋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름 변경을 하게 되면 그거와 관련해서 변경돼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주 정부의 기존에 설립 등기로 돼 있는 법인 이름을 법인 설립 등기를 변경 등기, 이름 변경 등기를 일단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IRS에도 EIN 넘버가 기존의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또 IRS 국세청에 얘기해서 우리가 몇 월 며칠로 이 이름이 애플에서 바나나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신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은행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인제 애플링크라는 걸로 돼 있는 걸 또 바나나 잉크로 바뀌는 거를 다 이 증빙 서류 그러니까 변경 등기한 거를 다 또 인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법인 설립을 하실 때 좀 이름 선정을 좀 신중하게 하시면 이전에 이후에 인제 뭐 그런 번거로운 일이라든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좀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법인의 이름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인의 이름은 누구든지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정할 수는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원하는 주의 기존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나 혼동을 일으킬 수 이름 그런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이름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확인하고 등록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꼭 나중에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그러면 또 변경도 가능한 사항은 있지만 추가적인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요번 시간에는 법인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이름을 정할 때는 어떤 것들을 주의 깊게 감안하고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법인사부 미국 법무사 김종라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또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제 사이트 www.corpcobinusa.com 또는 제 이메일 김종라의 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석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저도 이제 격리 기간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끝나면 이제 추석 지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동영상 얼마나 더 많이 올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또 궁금하시고 필요하신 사항들을 자유롭게 좀 편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영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집이 좀 안 되고 좀 아마추어적이고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뭐 내용적인 거는 제가 아는 바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